안녕하세요. 삼삼한TV 환경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은 평창동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퀄리아입니다. 지금 앞에 테라코타와 그리고 브론즈 작품이 보이시죠? 네,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작품을 일단 쭉 비춰드리고요. 잠시 후에 작가분과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보여드릴 때 상세히 한번 봐주시고요. 작가님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좋은 작품들을 하게 되셨는지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이 갤러리와 잘 어울리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드리워진 그림자까지 이 말 작품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옆에, 앞에, 뒤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정신. 그리고 클로즈업을 해서 멋지죠? 쇼윈도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더운 날씨지만 이 작품을 보면은 날씨하고는 관계없이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네요. 자, 아트스페이스 퀄리아. 여름 한철만 그럴지 가을엔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름다운 수풀이 우거져 있고요. 너무 작고 아담한 그런 갤러리에 또 작품도 너무 멋진 작품이 지금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에. 너무 잘 어울리죠. 초록색과 황금색. 비가 많이 떨어지는군요. 전체가 지금 작품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쇼윈도 유리에 비춰진 그림자까지. 여러분 잠시 후에 기대해 주세요.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일 조각가. 조각가 최일. 이렇게 뵈니까 그렇게 막 강단직에 힘이 있으신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이렇게 조각을 하고 이러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이 좀 세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속으로는 셉니다. 속으로는 예.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특전사도
하셨었다고. 네. 아니,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진짜, 자기 의지를 갖고 진짜 힘있게 작품을 해나가려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강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한 30년 전에 하길래 그 특전사 공수부대에 있었어요. 네. 전혀 근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그냥 많이 뭐 순화됐죠. 문학도 같이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외형으로 볼 때는 문학도 같이 보이십니다. 아티스트로서 근무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아트 디렉터 그 박수현 선생님한테 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좋은 그 기획 전시여서 이 전시는 꼭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렇게 이곳에 다시 또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길 너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회를 빌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테라코타와 브론즈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얘기들이 많겠지만 일단 작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제 작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인체하고 말이라는 어떤 두 주제를 가지고 네. 뭐 긴 세월을 어찌 보면은 이제 작업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제 인스톨레이션 그 설치 작업이나 이런 거하고 네. 비교해 보면 조금 어찌 보면 고루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어떤 지금 표현의 다양성,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표현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조각 쪽이 많이 이제 정통적인 표현 방법에서 벗어난 미디어 쪽 작업까지도 네. 이제 아우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제 작업이 희소한 어떤 작업으로 비춰져요 요즘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 분들은 이제 작가분들, 뭐 네. 일반인들도 뭐 다 포함시켜서 오히려 신기해하고 제 작업에 대해서 네. 당연한 건데 원래는. 근데 이제 이런 작업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제작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조금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죠 많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길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쪽으로 좀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체라는 건 이제 기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이라는 거는 이제 서브 주제로서 나름대로 어쩌면 저한테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상이죠. 또 하나는 이제 테라코타라는 어떤 의미 자체를 아직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네. 조각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거쳐야 되는 어찌 보면은 이제 재료거든요. 아주 중요한 재료, 근본적인 재료. 그리고 이제 불이라는 어떤 가마에서 부어 나와지는 어떤 그런 거에 아직 본 기억이 별로 없으셔서 뭐 도자기는 많이 보셨지만은 정통적인 조각가의 표현 방법으로서는 많이 접하기는 힘든 아마 표현 방법일 겁니다. 근데 이 브론즈도 의외로 이렇게 밖에 많이 이렇게 건축 그런 데 어울리게끔 설치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데서 보여지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전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테라코타가 훨씬 더 뭐랄까 친근? 친근함으로 다가와요. 테라코타의 장점이 그거죠. 이제 흙을 구워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어떤 재료입니다. 요즘엔 황토방도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황토가 물론 이건 도자기에 쓰이는 어떤 이제 점토인데, 그래서 이제 도자기에 쓰이는 점토 중에서도 이제 그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백자토는 백색이 나고, 청자토는 조금 은은한 이제 좀 브라운톤 색깔이 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름대로 색깔을 처음에 구현해 내려고 그랬어요. 네. 색깔을 처음에 칠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보여주는 저 테라코타 같은 경우는 네. 흰색 자체가 칠을 한 게 아니라 백작도 자체를 입힌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베이직한 부분은 이제 분청토라 해서 그 위에 백작토를 추가적으로 붙이는 작업을 해서 그 색깔을 낸 거죠. 저 작업은 꽤 된 작업이지만 아하.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큰 가치가 있는 작업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걸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는 사람은 칠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저 작업 보고 깜짝 놀라신 경우도 네,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점토마다 그 수축률이 다르고 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마에서 부어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크립이나 터지는 네, 경우가 네. 많이 생겨요. 네. 이 테라코타는 참 다루기 힘든 과정의 작업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관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그 과정을 모르시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니, 모르고 네. 그냥 쉽겠구나. 우리가 쉽게 접한 어떤 차를 뭐 그럼요. 그냥 일반 나오는 네.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냥 그래서 더 친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제가 이 테라코타를 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작가, 제작하는 제 스스로의 모든 것들로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적어도 하나 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그리고 미세하게 제가 사인을 안 집어넣더라도 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에 다 입혀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캐스팅 과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가하고 가장 밀도가 높은 작업은 테라코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직 그걸 잘 모르고 또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는 물레 통해서 네네. 그 물로 네. 이렇게 이제 수분 가지고 이제 그걸 적셔서 매끈하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쌓아 올라가는 거죠. 네. 물레를 돌리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속은 또 비어있고 그걸 이제 쌓아서 올려서 건조시키면서 또 표현해야 되고 또 완전히 건조가 돼야지 비로소 가마에 들어가서 더 나오거든요. 작가의 정기가 가득 쌓인. 그래서 평론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인 정신이 깃들여져야 표현될 수 있는 작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인이시죠. 뭐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봐주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그게 가장 클 겁니다. 작품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소재적으로 봤을 때 인물하고 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선생님이 35년 경력이시라고.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35년간이나 네. 이렇게 작업을 해 오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과 사람, 일단은 이런 그 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원 때 작품을 한번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정통 쪽으로 왔느냐, 네. 정통 재료의 어떤 표현 방법으로 왔느냐. 네네. 제 대학원 과정의 작품이 거의 추상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이 작업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작업장에서 작품을 가져다가 이제 보관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당시 제작할 때 그 추상 작품의 어떤 그때 나무 작업이 많았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제 스스로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열심히 나름대로 작품을 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게 과연 나한테 정체성이 맞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대학원 때 작품을 다 뗐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남들이 다른 관객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다시 인체를 공부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백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체라는 작업을 구현해 나가면서 이제
인체는 이제 워낙 이제 장구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미술가들이 네. 또 하나는 인체를 다룬다라는 자체는 이제 기본적인 트레이닝 과정으로 봤어요. 네. 공부할 때는 네. 대부분의 작가들은 대부분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인체 표현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절실했던 거죠. 앞으로의 작업이라는 어떤 자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인체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해부학적인 어떤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네. 또 우연찮게 그때 이제 해부학 강의를 미술해부학 네. 대학에서 이제 길게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영향이 컸었고 그러다가 이제 말이라는 대상을 이제 저 과천 경마장에서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 2014년도도 한번 말 작업 가지고 한번 쇼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언급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느꼈던 감흥이라는 거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전에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조각가나 아니면 전체적인 미술가 포함시켜서 예전에 뭐 어찌 보면 선사시대 때부터 뭐 말은 표현되어 있으니까 벽화로도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네. 그 말이라는 대상은 우리하고 어찌 보면 되게 친근한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어떤 그 운송수단이 이제 어떤 개발이 되면서 말이 이제 어찌 보면은 레저 스포츠 관계로 네. 탈바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만 해도 거의 말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근접된 시각에서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미술가들은 기본적으로 말은 작업 표현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말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쳐다보게 된 어떤 계기가 바로 저는 과천 경마장에서 종마를 한번 우연찮게 보게 되는 그때 그 감흥은 엄청났어요. 말이 뿜어내는 오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노새나 당나귀는 뭐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 아주 그냥 늘씬한 어떤 조형적인 어떤 그 제가 이제 비춰지는 거는 조형적인 요소로 좀 많이 비춰져서 가는 다리 아주 기하학적인 어떤 몸통 또 이렇게 크기가 그렇게 클 줄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저한테 이제 저거가 어찌 보면은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작업의 대상으로 한번 삼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동물 해부학적인 이제 책을 이제 다시 또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리얼리티보다는 오히려 나만의 말이 무엇일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말을 이제 조각을 했거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저만의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최일의 말이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말의 특징적인 부분, 가는 다리, 그리고 둥근 몸, 그리고 상징적인 말에 갖고 있는 특징적인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조형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이제 말이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이 네. 느껴지고 이제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어떤 이 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 뭐랄까 몸짓이랄까 그런 게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힘을 뜻하는 건가요? 역동성? 그런 이렇게 말 초기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이태리 작가 이제 마리노 마리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말은 이제 규모도 그렇고 뭐 표현 방법도 그렇고 지금하고는 상은 많이 달랐어요. 훨씬 더 그 데포메이션 시켜서 나름대로 제 것이라는 것 타켓만 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규모 면에서 다르죠. 지금 이 상태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이제 또 다른 어떤 조형 세계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3번에 걸쳐서 좀 바뀌어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장에는 이제 거의 한 3m, 거의 4m 되는
이제 대작도 하신. 그럼요. 원래 저는 이제 아, 큰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 작업장에도 못 가보고 또 전에 큰 그 작품점들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와서 네. 보게 된 거라 네. 아 멋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요번 네. 전시는 제가 이제 많이 망설였습니다. 네. 우리 여기 아트 디렉터로 계신 박수현 선생님이 네.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막 손을 네. 탁 들어버리고 네. 그래서 전시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을 연출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럴만한 분이시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하셨겠죠. 예.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네.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네. 그 제주도의 그 아구아 갤러리, 네. 까사델 아쿠아. 네, 그 아구아 갤러리에서 마지막으로 전시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예. 참 좋은 전시였는데 그걸 본 분들은 정말 행운이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죠. 사진상으로 봤을 때 네. 너무 그 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작품이 선생님 작품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 우리나라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문화적 네. 예술적으로 어떤 한 말씀 그런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을 지금 한번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아직 우리가 성숙된 그런 어떤 문화적 가치 부분이 아직 이제 그만큼의 형성이 안 됐다라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이제 그 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제반적인 일들이 우선순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적인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딜레마일 겁니다. 네. 그래서 가치를 아직 확실히 그 의미를 크게 갖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거기 갤러리가 뭐 단전 단수에 네. 그 과정에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원래 6번 올 길에 네. 바로 근접되어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랬을 것 같네요. 근데 왜 이게 뭐 조명도 없고 이러냐, 물도 안 나오고. 조명도 없이 조명도 했어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광으로 전시를 했어요. 너무 그래서 열악한 그 상태에서 리카르도 리고레타라는 분은 저한테 제 일생을 통해서 가장 정점에 뭔가 전환이 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뭐 그 전에 그 일본에 이제 야수나가 고이치라는 이제 그 당시에 후쿠오카 미술관장님이신데 네. 그때 이제 그 국제 공모전에서 제가 이제 큰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04년도. 네. 그때 이제 그분이 어찌 보면은 그 말하고 인체어부에 대한 어떤 작업을 제가 이제 공모전에 했었다가 네. 이제 대상을 받아서 그때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주목을 해주셨던 거는 어떤 그 우리 대륙적인 어떤 우리 문화 네.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아. 제목이 이제 얼굴 다 걷고 이제 몽골리안의 후예 뭐 이런 식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뭐 일본에 이제 공모전을 했던 어떤 그 경험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때 네. 이제 어떤 계기, 네. 그 후쿠오카 원장님이신 그 분의 계기가 좀 가장 컸던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어떤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그 리카르도 리고레타라는 이제 건축가를 만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운이죠. 물론 이제 거기 제주도에 이제 카사델 아쿠아 그 갤러리가 없어진 거는 뭐 사실 뭐 상당히 아쉬운 거고.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 웹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호응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적 관계에서 뭐 최후 뭐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3심까지 가서도 이제 패소를 해서 더 이상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은 없어서 네.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헐 수밖에 없는
어떻게 또 그걸 아셔가지고 제가 또 네. 말을 하게 아니 되네요. 근데 가슴 아픈 그건 일인데. 굉장히 선생님 그 개인사 쪽으로도 아주 큰 사건이고 그러면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안 좋게 끝난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저는 알리고 싶어서 그랬죠. 근데 앞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그때도 상당히 바뀌길 바라죠. 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춘 사회 아닙니까? 선진문화 쪽에 어떤 의미도 있고. 글쎄요.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먼 길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고요.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예. 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좋은 전시를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28일 토요일 날 그 또 강의를 또 여기서 해주신다고. 27일이죠. 27일이에요? 아 27일이구나. 이번 토요일. 네, 토요일 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그날 강연해 주실 걸 조금만 엑기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그 디렉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보니까 이제 워낙 예약을 받았는데 지금 호응이 좋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아,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기존의 전시 때마다 한 번씩 생각했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아직 조각이라는 어떤 분야를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또 하나가 또 워낙 조각이 표현 방법이라는 것들이 다양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게 일반인들이 괴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런 게 조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작업까지도 있으니까. 또 하나 미디어 어떤 그 작업이 이제 설치 작업으로 뭐 이렇게 전시장에 이런 데 놓였을 때 과연 일반인들은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제가 제 전시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정통적인 표현이지만 그림 정도까지는 일반인들이 이제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왔는데 조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쇼를 할 때마다 그냥 오셔서 그냥 낯설게 나가시고 좀 뭔가 이제 저는 기다리면서 뭔가 이제 저한테 작가니까 물어볼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상 쇼를 할 때마다 많이 괴리를 느껴요. 또 들어오신 분은 또 쭈삣쭈삣 하시고 편하게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반 어떤 것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어떤 조각의 이제 기본적인 그 역사라든지 뭐 약사 압축시켜서 그것도 하나 또 인체 조각이나 어떤 개념을 한번 선사시대 때부터 이제 이렇게 조금을 이렇게 축약을 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큰 이미지에서 상식적인 의미로 이제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조각가들의 어떤 성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내 작가들의 어떤 성향 그리고 제반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조각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들의 어떤 작업에 임하는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 성향이죠. 보통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알려드리는 식이죠. 조금 보완적으로 완전하게는 힘들고 작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제 작업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 말고라도 또 다른 제 작업도 한번 같이 그럼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각이라는 거를 이제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적인 면을 이제 조금 제시를 하고 궁극적으로 제 작업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낯설어 하시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게 아주 좋은 그래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야지 뭐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찌 보면. 뭐 그게 뭐 상도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시 한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일반인들 상대로 한번 한 적도 있고 또 하나 어떤 기업의 회장님 같으신 분은 제 이제 의도를 알고 직원들을 그냥 이제 조금 일찍 출근시켜서 네. 또 강연을 한번 부탁한 적도 있어요. 네. 좀 깨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런 분들도 네.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도 여기 제가 이제 일부러 적극적으로 네. 우리 국선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기존에 그냥 뭐 작가와의 대화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노닥거리는 것보다 네. 오히려 조금 더 폭을 그렇죠. 넓혀서 네. 일반인들이라면 궁금해하는 게 뭘까 네.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그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깝네요. 예. 그날 강연 정말 기대되지만 저는 못 오지만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